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상담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는 고품격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통해서 마음까지 편하게 해줄 손대상 멘토입니다. 네, 이발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수요일로 안 오시고 이발하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셨죠? 이게 아니라 제가 또 수요일은 몸이 좀 안 좋아갖고요.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좀 피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추우면 사람은 좀 긴장을 하게 돼갖고요.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하게 되는데, 이렇게 환절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일단은 낮에 좀 토근하고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는 마음이 풀어져갖고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인데, 어쨌든,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계좌에도 감기가 걸리지 않게 좀 긴장을 하시면서 매매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요. 혹시 긴장이 조금 풀어지신 분들은 저희 또 선상클럽 보시면서 긴장을 조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장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긴장해야죠. 긴장해야 됩니까? 네, 요즘 시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긴장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갖고요. 요즘 시기에는 긴장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주식하면서 긴장하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네. 자, 주식 그렇습니다. 오늘도 오르고 내리고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만큼 좀 더 넓은 그림을 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시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2034.34포인트 나타내면서 0.26%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글로벌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란 핵 타결이라는 핵 협상을 타결했다라는 뉴스였죠. 하지만 내부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니케이와 중국 증시가 어제 한번 가파르게 반등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자, 그 이유인 즉슨 중국 증시 자체는 지금의 트렌드를 보유하고 있는 증시, 글로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일본의 상승 자체, 니케이의 상승은 바로 금리 인하라는 원동력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불황의 흑자가 지속되는 동안 일본은 좀 더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일본과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바로 경쟁 상대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차가 빠지는 이유는 일본의 다른 자동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구나. 자, 우리나라의 타이어 종목군들이 빠질 때 일본의 다른 타이어 업황들 그리고 타이어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고 있구나라고 반사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급 한번 같이 보시고 넘어가실 건데요. 자, 수급은 오늘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계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서요. 자,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인데요. 오늘 외국인의 198억 원의 매수세, 기관은 90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개인이 또 115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의 꾸준한 매도세 자체가 눈에 띄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소폭이나마 매도를 동참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포트폴리오 개선이라는 부분이겠죠. 자, 기관의 의중은 뭘까요? 자,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유추해 본다면 지금 기간에 이런 매도세는 4월 말 바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총알을 아끼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바로 중소형 개별주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지수 관련에 대해서는 기간의 매수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뿐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외국인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0.3%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1.2%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자,
환율에 대한 하락이 너무 과했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0.5%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한국전력이 오늘 0.1%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가 0.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8%, 삼성 SDS가 0.3%대로 각각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의 전반적인 그림을 본다면 금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실 수 있겠죠. 이 와중에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보시면요. 증권 업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 업종 자체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증권 업종. 자, Q 해주세요. 증권 업종. 자, 우리가 한번 보시면, 지금 컴퓨터의 전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 슈퍼컴퓨터인데도요, 가끔씩 느릴 때가 있다는 점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고요. 자, 대우증권은 오늘 3.8%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삼성증권이 2.8%, 그리고 미래에셋증권까지 2%대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증권업종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뭘까요? 바로 6월 달에 상한 제도가 30%로 변경이 되죠. 그만큼 거래 활성화의 일환입니다. 정부에서는 그게 거래가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증권업종, 바로 주식업종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계속적인 대책 자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증권업종이 하락에 가까워지고 있다. 왜? 거래대금이 어떻게 됐나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그 말인 즉슨 내 옆집에 있는 아저씨도 지금 주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특징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휠라코리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휠라코리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오늘 106,500원으로 3,500원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3.4%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휠라코리아 모델이 누구죠? 예, 바로 김수현 씨죠. 자, 김수현 열풍이 다시 한 번 더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휠라코리아 실적적인 개선세, 그리고 또 한 가지도 바로 중국에 대한 매출 호조세가 눈에 띌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의류주 중에서도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바로 이 휠라코리아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코스피는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손대성 멘토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손대성 멘토님이 이어서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기대를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 쪽에서는요, 매도폭이 이어지다가 매수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제가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의미를 조금 해석을 하실 때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매도폭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 트렌드를 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도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얼마나 빠르게 매수로 전환되는지 혹은 매도폭이 축소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매수 타이밍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디지털 컨텐츠 업종에서는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게임 종목이죠. 게임주들이 다음 카카오,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에서 탈 구글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쪽에서는 이런 구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냐면요. 카카오 게임 샵에서 새롭게 카카오톡과 연관해서 좀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수수료가 30%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25%까지 줄이게 되면서 일단은 해외 시장보다는 중소 게임사,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중소 게임사 위주로는 모멘텀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확인해 보셔야겠죠. 테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테마 같은 경우 오늘 또 이슈가 되는 테마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무선 충전에 대한 테마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선 테마 쪽에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RF텍, 캠트로닉스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갤럭시 S6 나올 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기대감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 나오기 전까지 지금 몇만 대를 팔았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관련 업종에서는 올해부터 다시 한번 무선 충전에 대한 금년의 시기가 활성화될 시기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대감만으로 좀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보합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캠트로닉스의 경우도 역시 뭐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을 또 염두를 해 두시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테마가 형성되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요. 일단은 하락 전환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까지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좀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진단 장비 쪽에서 올라가는 업종들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일단은 나노 엔텍, 바이오 랜드, 그 다음에 인피니트 헬스케어, 마크로젠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마크로젠 오늘 좀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차트 상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 역사적인 고점 부근이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세하게 한번 보게 되면은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전에 고점을 좀 돌파를 했어요. 2014년에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역사적인 고점 혹은 52주 신고가가 형성이 되게 되면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 자리에서는 좀 횡보하고 그 다음에 뛰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랜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반복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최근이었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인데 확인 하나 하셔야 됩니다.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저항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해서 바로 튀는 것보다는요. 저항이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에 따라 동참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일봉상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이전에 저항이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반등인지 추세적인 반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얼마나 동반이 되면서 반등이 나와주냐를 확인을 좀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만 추세 반등인지 기술적 반등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상승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은 650포인트까지 조정 항상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650포인트가 강한 지지로서 형성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 기억을 하시면 이런 추세에 따른 매매 결국은 추세가 다위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서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계속 목이 간질간질거리는데요. 자, 그만큼 뭐 지금 미세먼지 요즘에 상당히 많죠. 그리고 뭐 제가 계속 중국 황사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게 보였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건강 꼭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종목 상담을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전화번호 안내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153-2611 두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종목 아프신 종목 없습니까? 빨리 진찰 받으세요. 저희가 당장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을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도 가운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목 주치인데 맞죠? 그렇죠. 개인 몸이 아프면 일단 의사한테 찾아가지만 종목이 아프면 저희한테 찾아와야겠죠. 저희도 네. 이제 준비를 하나씩 하시죠. 준비되셨습니까? 사오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너무 멀리 갔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빨리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예, 유진 로봇 매도해도 될까요? 843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에 지금 삑사리가 조금 났습니다. 자, 8431번님, 너무 야속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그거를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몇 번이나 드리는데도 지금 혼자 이제 초조한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시세를 분출하기 전에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냥 무조건 초조한 거예요. 장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내 종목으로 안 움직이니까 뭐가 그냥 초조해요. 뭐가 참여를 안 하면 불안합니다. 자, 그게 근로자 정신입니다, 여러분. 근로자 정신은 버리셔야 돼요. 예, 우리는 투자자지 근로자가 아니에요. 자, 근로자분들이 항상 직장 있죠. 제가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직장 상사한테 매일 혼나면 어때요? 오늘 안 혼나고 넘어가면 찝찝해요. 예, 괜히 혼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일거리 찬 게 처리했네. 이런 기분이 들면서 마음이 안도가 생깁니다. 지금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오늘 수익을 봐야 되나? 아니면 손절을 하더라도 잘라야 되나?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절을 하고 나면, 돈이 마이너스가 됐지만 내일은 좀 더 희망찬 내일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구나가 됩니다. 돈이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식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중도 크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지금 1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비중을 확실하게 하세요. 포지션을 확실하게 잡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손절선 자체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수익이 난다면 그러고 이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손절선이 이탈된다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면 돼요. 뭐가 두려워서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종목군인데 그거를 매도를 해야 되고 또 딴 종목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닥은 순환 매장세입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자만이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추격 매수하는 분들 계산 한번 까보세요. 수익 났는지 안 났는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지금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박스권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지금 자리가 하단 권역입니다. 자, 가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월봉상 지금 2006년도에 뚫었던 고가 권역을 지금 2015년도 뚫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걸 팔겠다고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같이 또 볼게요. 자, 일봉 한번 같이 주봉 보시면서 제가 가격을 조금 잡아드리면요. 자, 요 가격 권역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하단 권역이고 요 자리죠. 자, 요 두 자리인데 6,200, 6,100원, 6,000원, 그리고 밑에는 5,500원, 그리고 상단 자리는 6,600원이죠. 자, 요렇게 됐죠. 네? 그러면 지금 5,500원과 6,100원 자리를 한번 같이 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5,500원, 6,100원, 6,000원, 자, 6,100원. 자, 어때요? 자, 밑에는 기가 막히게 또 받고 갑니다.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지지가 기가 막히게 또 받고 가요. 누가 팔고 있나요? 요 자리 파는 애들을 봐야 돼요. 자,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얘네들 고가 권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슈팅이에요, 슈팅. 자, 슈팅 계속 하죠. 자, 기관도 고가에서 계속 슈팅 하죠. 그럼 이거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오릅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그거를 지금 10원, 20원 왔다 갔다 그린다고 그걸 불안해서 그거를 판다고 하고 이익 실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셔서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확실하게 비중도 확실하게 싣고 거기 이익 실현도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 주식으로는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청자님은 투자자입니다. 바로 투자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하단 자리는 5,500원, 그리고 상단 자리의 저항 자리는 6,100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6,100원 쉽게 돌파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종목 한 종목 끝냈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디지털 대성 매도해도 될까요? 655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저도 노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주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주적은 역시 인내심이 아닌가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닌가, 조급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성의 경우 전반적인 악재는 있어요. 그렇죠?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악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일단은 그거는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 가장 큰 악재가 뭐가 있었냐면요,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몇몇 선생님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는 내가 교육시켜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고요. 집에서 교육하는 홈스쿨링 품목들이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사교육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선행 학습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사교육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교육 시장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좀 방지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은 확실히 관련주 디지털 대성이라든가 대교 이런 학습지 업체로는 호재로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러닝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이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습지 용품의 경우는 언제가 가장 많이 급등이 나오게 되냐면 역시 수능 전후로 해갖고 기대감이 좀 많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시기에 맞춰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큰 모멘텀이 지금 해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차트상으로 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뭘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천장에 붙었어요. 그렇죠? 천장에 붙게 되면서 이제 이게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습지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홀딩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은 어떻게 드릴 수가 있냐면, 밑에 보면 OBV라는 보조지표가 있어요. 이 검은색이 OBV 보조지표인데, OBV 보조지표는 매집과 분산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OBV가 우상향을 보이게 되면요, 매집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전에 저항 부근이었을 때보다 현재가 OBV가 높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4,650원까지는 단기 추가 상승이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마저 돌파를 해야지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4,95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매집이 끝났냐 안 끝났냐는 사실은
확인을 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횡보할 가능성에 대한 염두를 해 두셔야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탈가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탈가는 지금 저점 부근에서 추세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깨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4,250원입니다. 그러니까 4,250원 깨지기 전에는 홀딩이고요. 1차 목표가 4,650원, 2차 목표가 4,950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매집이 끝나면 튈 거예요. 조급함 갖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금 교육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 참조해 주시면서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OBV. 예, 무슨 뜻이죠? 온 밸런스. 이게 매집과 분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뭐 네. 철자까지 특별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네. 중요한 거는 어떻게 쓰이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상로 멘토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박스권 있을 때 매집이다. 예, 그렇죠. 그거에 되게 동감을 하는 게,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 OBB가 우상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범위로 거래량이 없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군가 챙기고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서 올라갈 때 거래량 동반, 조정받을 때 거래량 없다. 그런데 OBB 우상향한다. 그러면 한 번쯤 이거 제대로 한번 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자, NC소프트 매도해도 될까요? 778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하지 마십시오. 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 상당히 좋으십니다. 이 17만 6천 원에 사셨는데요. 17만 6천 원. 이 가격에 이게 사기도 힘든데 이거 참 잘 사셨어요. 정말 잘 사셨어요. 정말 거의 뭐 100점 만점 중에 99점입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샀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자님. 여기서 샀던 건 아니겠죠, 설마. 자,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 우리가 앞에 이제 호재를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 첫 번째 이 상승 자체가 이제 걸릴 때 뭐가 있었냐 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웬일인지 기관은 팔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고가 권역에서요. 뜨자마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도 고가 권역에서 꾸준히 팔고 나가면서 주가는 빠졌어요. 자, 경영권 분쟁.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강연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제가 김택진 회장이고요. 옆에 손대상 멘토가 김정주 회장입니다. 자, 김정주 회장이 저희 회사의 지분을 18%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주주총회를 하는데 본인이 참석 안 했다고 주주총회가 열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열리진 않아요. 대리인이라도 무조건 세워야 열립니다. 왜냐하면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게 출석이 안 되면 안 되죠. 제가 회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경영권 분쟁이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으면 경영권 분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효성이라는 기업을 잠깐 볼게요. 자, 효성이라는 기업을 보시면 이 전 고점자리 2014년 6월달, 7월달에 뭐가 있었냐면 형제의 난이라고 해서 형제들끼리 이제 그 주가 지분을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가 있고 소송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효성이라는 기업인데요. 자, 여기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자, 대주주에 대한 지분인데요. 자, 여기 효성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자, 요 기업 개요를 잠깐 볼게요. 자, 개요를 잠깐 보시면, 자, 요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요. 자, 최대 주주, 자, 요 30%를 가지고 있는데, 이 30% 중에 바로 대주주 3명, 바로 조씨 일가가
여기 세 개 10%, 10.7, 10.6, 10.3%를 보약, 여기 있네요. 자, 같이 볼게요. 시청자님, 요거 보시죠.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조현준 씨가 10.9%, 조현상 씨가 10.6%, 그리고 조성래 씨가 10.1%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분 경쟁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지분 경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알고 있는 NC소프트 같이 볼게요. 자, NC소프트는 어떠네요? 김택진 회장이 9.9% 가지고 있고 넥슨이 15.8%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이 6% 차이 나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경영권 분쟁이 될까? 그건 좀 힘들다는 거죠. 그 뉴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다른 뉴스로 갑니다. 어떤 뉴스냐면 바로 리니지가 모바일 게임에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간다는 거죠. 그 가격 권역은 얼마냐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중요한 자리를 제가 잡아 드릴게요. 자, 제가 주봉상 가격대를 그어놨는데 18만 4천 원을 보겠습니다. 18만은 18만 4천 원인데 자, 18만 4천 원을 기준으로 예, 요 자리인데요. 자, 요 자리에서 지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기관입니다. 저가권역에서는 팔고 있죠. 대신 고가권역 이 자리권역에서는 자, 어때요? 팔았다가 다시 한번 사주고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사주고 다시 한번 또 사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요 자리는 뭐라고요? 변곡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상당히 드라마틱한 일이 발생하겠죠. 지금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홀딩 해야 된다. 바로 중국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NC소프트에 올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대신 얼마까지 보냐면 자, 일단은 20만 5천 원입니다. 요 자리 많은 물량이 빠져나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항권역으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1차 목표가 20만 5천 원, 2차 목표가 25만 원까지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경영권 분쟁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왔던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조금은 파악을 하셔서 조금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뉴스가 나올 때는 이미 그 정보는 늦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자, 쌍용차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992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쌍용차의 경우는 뭐 최근에 이슈는 좀 되고 있거든요. 이슈는 되고 있고 하지만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의 부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신임 사장이 공격적인 경영으로서 적자 구조를 벗어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티볼리를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디젤로 바뀌게 되면서 디젤 쪽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팔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국내에서만 8,000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해외나 혹은 중남미 쪽으로 보게 되면 약 한 25,000대 정도를 더 팔 수 있다라는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올해 역시 WXAV라는 그 신차를 미국 쪽에 출시를 하려고 계속 콘셉트카로서 신차를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역시 뭐 전반적으로 자동차 시장에 부진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러시아나 혹은 신흥국 시장에 대한 판매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악재로서 작용을 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평택 공장이요. 연간 생산량의 60% 정도 지금 뭐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6월 이후에 티볼리 디젤이 나왔을 때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는 좀 혼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터쇼가 이어지게 되면은 자동차 업체라든가 부품주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서울 모터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이벤트가 확실하게 좀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2014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얼마 전에 이 상승 추세가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주추세가 하락으로 완벽하게 전환이 되는지 아닌지 파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한번 기다리고 그 다음에 매매 이어가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를 돌려낸다. 즉 지금 추세였던 9,400원 수준을 돌려내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냐면요, 8,1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추가 매수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상승 추세 위쪽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더 대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9,400원 수준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400원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또 채널 구간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11,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기다리시되 9,400원, 9,500원을 뚫고 올라왔다. 그렇게 되면 11,000원대까지 목표가,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 찍고 오겠다라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요, 최근에 지지받았던 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8,700원 수준이 되는데 이 8,700원 이탈하게 되면 8,100원대까지 왔다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 아니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 이탈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8,700원 이탈가 확인하시고요. 이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이탈가와 목표가 확인하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가 왔다는데요. 네네.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하세요. 아, 예,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예, 반갑습니다. KCC 요? 이상호입니다. 예, 어떤 종목입니까? KCC요. 아, KCC요? 네. 예, 매수, 오늘 아침에 네. 매수를 했는데 막 내려가길래 걱정이 돼서요. 아, 오늘 아침에 매수하셨는데 막 내려갔어요. 네.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53만 6천 원이요. 53만 6천 원이고, 비중은요? 비중은 20%요. 비중 20%예요. 예. 왜 사셨어요? 어저께 어디서 추천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예, 밤에. 예. 그래서 올라간다고 사라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올라간다고 샀는데 빠졌어요, 맞죠? 그러게요. 예.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는지 걱정스러워서요. 아유, 참, 주식을 하면서 걱정은 또 만 가지 병상사입니다, 맞죠? 자,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머니. 네. 요거, KCC. 일단은 한 가지가 지금 단점이 한 개가 발생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데, 네. 자, 왼쪽 상단에 보면 요거 신이라고 요거 불이 들어와 있어요. 신. 맞죠? 요 신이 뭐냐면, 신용이 키움증권에서는 초과가 되어서, KCC를 살 때 신용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아. 예. 자, 어머니 요거는, 그러면 키움증권에 사는 애들은 누구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맞죠? 네. 예. 그러면 개인들이 많이 샀다, 그죠? 예. 개인들이 많이 사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자, 그러면 같이 또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요 점인데, 여기네요, 여기. 자, 얼마죠? 59만원, 58만 5천원 요 가격대인데, 자, 요 가격대를 한번 보면, 자, 기간에 요런 매수세가 요렇게 나왔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또 매수세가 또 나왔어요. 맞죠? 예. 자, 얘네들이 이 가격 권역을 지금 모아가는 과정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단 권역 자체가 명확하게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상단에서는 매수를 보이고 밑에서는 매도를 보여야 되는데, 자, 지금 가격 권역을 보시면 밑에서도 매수를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매집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네. 예. 그러면 지금의 이 이탈되는 물량 자체는 시세를 한 번 더 죽이기 위한 이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의 의견은 지금 자리에서라도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를 해야겠어요? 예. 예. 왜냐하면 자, KCC 뭐 페인트 관련주인데 그러면 네네. 진작에 갔었어야 돼요. 근데 페인트 관련주보다도 더욱더 지금은 신경을 조금 쓸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더욱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차라리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그리고 종목을 네. 사실 때는 뭐 카더라 이렇게 해서는 사지 마세요. 예. 확실하고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종목군을 골라서 사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은 조금 안정적으로 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오늘 샀다고 오늘 손절하면 얼마나 이게 힘든 겁니까, 사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맞죠. 주포가 확실한 종목. 그래서 어떤 애들이 움직이는 종목인지 확실하게 아는 종목으로 꼭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조금 추천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 네. 제가 제일 비싼 거 아시죠? 네, 농담입니다. 월요일날 종목 세일즈라는 프로그램을 2시에 하는데 오후 2시에요. 월요일 날이요? 예. 그때 보시면 제가 종목 한 개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거는 지금 매도고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상당히 적극적이신 어머님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전화로 한번 받아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네, 종목이 안녕하세요. 궁금하시죠? 그 비옥선과 부옥선과 그거 28,000원에 20%. 뷰웍스 28,000원에 20%요. 예,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가 얼마인지 그게 알고 싶었어. 단기로 보시는 거예요? 중장기로 보시는 거예요? 중장기로 봐도 되고, 단기로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일단은 수익만 나면 된다. 그쵸? 수익 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바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28,000원 정도면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가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은 주가를 역사적으로 봐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일단은 매수하는 건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뷰웍스의 경우는 주가가 그런 모습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상으로? 그만큼 많이 올라갔어요. 자, 2013년, 그 다음에 2012년부터 확인을 해보게 되면, 물론 기대감 굉장히 높았습니다. 7,300원부터 시작을 해서 39,6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년 만에 거의 50% 가까이 간 거죠. 500% 이상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기 상승에 의해서 조정을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 추세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되고 적정 가격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14년이었죠. 2014년 11월. 그 다음에 2015년 2월 부근을 보게 되면 이 3만원 부근에서 지지가 한번 나온 걸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만원은요, 이때만 지지로 형성이 되었었던 부분이 아니라 2014년 3월 달에도 역시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힘이 좀 많이 모아져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3만원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지지가 형성되었던 곳이 3만원입니다. 근데
어제 거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저항 형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폭 수익일 때 빠져나오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조정을 한 번 더 받게 되면 어디까지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26,500원대까지 조정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흐름이 또 한 번 만들어지게 될 거고 26,500원 한 번 더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5,000원 깨지면서 24,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단기 상승 추세는 맞는데 주 추세가 하락이에요. 이럴 경우는 매도하시고요. 일단은 손절하는 부분이 아니라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추세에서 그런 종목들을 다시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만원 부근을 단기적인 차익 실현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26,500원 이탈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면 네. 내가 어제 파라플 나갔다가 한참 가야 돼. 그래서는 이제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올라가는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많으면 지금이야 뭐 매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요. 단기 반등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만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3만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8,000원만 내려가면 매도 무조건 해보는 게 낫겠네요. 일단은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종목이 이제 이슈가 된다라고 해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럴 때는 항상 주봉을 한번 보십시오. 주봉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주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높은 종목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 되게 많습니다. 그런 종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매만 내려가면 자꾸 매도를 해본 사람만 내려가. 그렇죠. 일단은 가치 투자의 관점이냐 기술적 투자의 관점이냐를 좀 정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올 거예요. 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냐면 단기적인 추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올 거니까요. 3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차익 실현하세요. 그게 맞을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보 사연 될 것 같은데요. 문자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는요. 네, 한국주철관 매수해도 될까요? 자, 혹시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640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네. 자, 한국주철관 2, 1.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묻는 것 자체가 실례인 거를 알면서도 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건 좀 그래요. 사실 일단은 제가 투자 철칙에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 경고 같은 종목은 과감하게 어떻게 되든 간에 전량 이익 실현하자는 거예요. 자, 저도 깡통 2번을 차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깡통 차면서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그런 황금빛 유혹에 상당히 사실 흔들릴 때가 많았었는데 투자 원칙을 지키셔야만 수익이 꾸준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주철관도 보면 우리가 왜 첫 번째 이제 상승을 할 때 무슨 이유였냐면 상하수도관 제가 그때 추천해 드릴 때는 대전과 부산의 상하수도관이 터지면서 상하수도관의 노후화의 원인 자체 그 싱크홀이 생기는 것 자체가 상하수도관 때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유추가 나오면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었고 이상로의 한방 코너를 통해서 5,600원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었어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이만큼 올라갔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시세가 나는 거를 보면 우리도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이거를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왜 팔았지? 이런 생각들 하시죠. 아니면 올라가 나면 불안합니다. 내가 쫓아가서 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제가 그거 한 개는 장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과 저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호흡하면서 종목을 잡아드렸던 거, 우리가 또 종목을 봤던 거, 지금 좋은 모습 보이는 거, 그런 종목군들이 또다시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엄청나게 또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본인의 종목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종목이 좋다는 것을 지금 현재는 못 느낍니다. 왜? 안 올라갔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말인 즉슨 한국주철강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상로는 이 종목을 5,600원에 추천했었을까? 예, 그 자리가 맥점이었기 때문이죠. 변곡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그 종목을 찾으시는 게 진정한 투자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자산가가 될 수 있고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종목 상담을 진행했고요. 자, 강연에 소개해 네, 주시죠. 강연에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네, 저는 없습니다. 예. 다만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때 네.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강연에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자, 수급의 원조. 왜 원조집은 다르죠? 자, 주포 찾기 매매 기법 대공개를 하고요. 4월 4일 토요일 얼리버드 특집 오전 10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바로 구반포역 3번 출구 나오시면요. 설해초등학교 옆에 하나대투증권 반포지점이 있죠. 거기서 강연을 하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노하우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다음 편안한-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